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부등식의 부호나 가로가 생략되어 있는 덧셈과 뺄셈에 대하여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부호가 생략된 거는 우리가 풀어보지 않았죠? 근데 되게 간단하고 쉽습니다. 자, 보면은 보통 가로가 없는 식에 가로를 넣을 경우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양수는 플러스 부호가 생략하여 쓸 수 있으므로 우리가 일단 이렇게 플러스 4 마이너스 플러스 6 마이너스 플러스 5 플러스 8이 있어서 플러스가 되게 많잖아요. 플러스와 가로를 생략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4 마이너스 6 빼기 5 더하기 8 이렇게 간단하게 부호와 가로가 생략돼서 덧셈과 뺄셈으로 이루어진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거는 되게 간단해요. 어떻게 푸냐면요. 4에서 6을 뺀다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자랄까요? 넘칠까요? 예, 많이 모자라죠? 얼마 모자랍니까? 예, 2가 모자란다. 그러면 이 두 수의 값은 마이너스이고요. 자, 보세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또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부호가 연달아 있는 거죠. 우리가 정수의 덧셈에서 같은 수가 있으면 더하라고 했죠. 그래서 절대값을 둘을 더합니다. 그리고 같은 부호를 써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나온 결과가 부호가 다른 수가 이렇게 있죠? 부호가 다른 수는 숫자끼리 빼주면 됩니다. 1 써주고 그리고 결정하는 부호는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로 따라가 주는 거죠. 그러면 플러스를 생략해서 1 이렇게 우리가 쓰는 거 오늘은 이런 거 연습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면 모자라니까 마이너스 2가 모자랍니다 라는 뜻으로 마이너스 1을 써주고 뒤에 거를 이제 차례차례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부호가 나오면 같은 부호는 뺄셈과 뺄셈끼리 나오거나 덧셈과 덧셈끼리 나오더라도 같은 부호라는 그 표시만 있으면 우리는 무조건 더해줍니다. 더해주고 그리고 같은 부호에 부호를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서 보면 2가 모자라고 5도 모자라면 전체적으로 7이 모자란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자 부호가 다른 수는 우리가 뺄셈으로 하세요 라고 했죠. 그래서 8에서 7을 빼주고요. 그리고 절대값 큰 쪽의 부호가 이게 플러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보기에 4 빼기 6 빼기 5 더하기 8을 이걸 굳이 가로와 부호를 한번 만들어서 넣어주세요 라는 문제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4는 플러스 4가 생략됐다고 생각하고 6은 플러스 6이 생략되어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푸는 겁니다. 얘는 플러스 5가 생략되어 있겠지 하고 얘는 플러스고 여기 플러스 8이 생략됐겠다 라고 생각하고 가로와 부호를 다시 살려서 문제를 풀기도 하죠. 근데 이건 좀 번거롭지만 문제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만 이렇게 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이너스 플러스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고 그 뒤에 있는 가로의 부호를 반대로 해준다고 우리가 배웠죠.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꾸고 뒤에 있는 가로 안에 부호를 반대로 해준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덧셈이기 때문에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성립하는데요. 선생님은 이거와 이거 같은 부호끼리를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플러스 4 플러스 8 플러스 12 더하기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11 이렇게 돼서 같은 부호의 이제 끼리 계산을 하고 결과 부호가 다른 수의 덧셈이 되었으니까 숫자는 빼주게 됩니다. 빼주면 12에서 11 빼면 1,
부호가 같은 수의 부호를,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따라가준다. 또는 1이라고 쓰는 거죠. 자, 어때요?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았습니다. 위에는 그대로 부호를 보면서 기존의 방법대로 푸는 거고요. 두 번째는 플러스와 가로를 살려가면서 푸른 다음 그 다음에 뺄셈은 덧셈과 그 뒤에 가로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어서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알고는 있어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가로가 없는 식에 가로가 없이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아까 해보았지만 한 번 더 해볼게요. 4에서 6을 뺀다. 그러면 우리가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면 얼마가 모자랄까를 생각하면 2가 모자라다는 게 보이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그대로 써주고요. 그러면 같은 수가 연달아 있으면 같은 부호를 써주고 덧셈의 방법으로 푼다고 하였습니다. 예,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부호가 다른 수에 있으면 무조건 빼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절대값 큰 쪽에 부호를 따라가지고 덧셈은 생략하여 1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풀어본 게 또 한 번 더 나온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수도 이제 그런 방법이 있겠는데요. 분수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풀어볼까요? 마이너스 7분의 3 빼기 3분의 5 더하기 7분의 4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거 분수도요, 여러분. 분모가 같은 거는 같은 것끼리 옮겨서 해도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이너스 7분의 3 이거는 덧셈으로 생각하니까 교환법칙이 성립한다고 보고 같은 분모끼리 바꾸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이너스 3분의 5랑 3분의 1을 덧셈이라고 생각하시고 얘는 부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5의 부호랑 3분의 1을 더한다. 그럼 어떻게 보면 다 덧셈으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교환 법칙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빼게 되면 부호가 다르면 빼주는 거죠. 그래서 7분의 4 빼기 7분의 3, 7분의 1 그리고 절대값 큰 쪽의 부호를 따라가주는 거죠. 그 다음에 부호가 이 부호와 앞에 부호와 뒤에 부호가 다르다. 그러면 빼주면 되는 거죠. 자, 3분의 5에서 3분의 1을 빼주면 3분의 4. 그러면 이 3분의 4의 부호는 누구를 결정하냐면 이 두 수 중에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를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분모가 다른 수의 뺄셈이 되니까 통분을 해야겠죠? 21로 통분을 하겠습니다. 7, 3, 21, 3, 7에 21, 4, 7에 28. 자,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뺐죠? 그러면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21분의 25 이렇게 여러분이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덧셈의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교환 법칙을 이용하여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분모는 분모끼리 같은 거를 이 부호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옮겨가는 거죠. 이 부호를 유지하면서 자리를 좀 변동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예, 이게 덧셈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풀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자 이제 그런 문제를 풀어 보았고요. 이번에는 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어떤 수보다 뭐뭐만큼 큰 수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수보다 얼만큼 큰 수는 큰 수라는 자체를 부호로 바꾸면 덧셈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수보다 플러스 3만큼 큰 수, 그럼 어떤 수를 내몰아 놓고 플러스 3만큼 큰 수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 플러스 3은 원래 있는 고유의 부호고요. 큰 수는 이제 덧셈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수보다 마이너스 3만큼 큰 수, 그럼 마이너스 3을 이제 고유 부호를 유지하면서 큰 수에 덧셈을 해주어서 풀어주게 됩니다. 자, 뺄셈도 볼까요?
어떤 수보다 얼마만큼 작은 수는 어떤 수는 네모라고 치고 플러스 3은 고유로 부호는 바뀌지 않고 플러스 3만큼 작은 수는 뺄셈으로 이렇게 해결을 합니다. 또 어떤 수보다 마이너스 3만큼 작은 수, 마이너스 3은 그대로 쓰고 작은 수의 의미인 뺄셈을 해주고 가로를 꼭 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는 가로에 부호를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답은 알겠지만 부호를 넣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로와 부호가 생략되어 있는 것을 다시 살리는 거죠. 아무 부호가 없으면 다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같은 부호의 덧셈이니까 같은 부호 써주고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자, 이것도 이거는 고유 부호가 마이너스 2고요. 자, 더하기 그리고 덧셈이라 생각하고 8의 부호가 플러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뺄셈이라 생각하고 10의 부호는 플러스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풀어주면은 일단 뺄셈이 있나 살펴보고 뺄셈은 덧셈으로 바꾸고 뒤에 있는 가로의 부호를 반대로 해준다 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차례대로 계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부호가 다른 수의 덧셈은 빼주고 8에서 2를 빼주면 6 그리고 절대값 큰 쪽의 부호를 따라가주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부호가 다른 수의 덧셈은 빼주고 10에서 6을 빼주고 절대값 큰 쪽의 부호를 따라가준다. 이렇게 여러분이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로나 부호를 넣지 않고 다음을 계산하세요 이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바로 답이 나오죠. 부호가 다른 수네요. 그러면 빼주고요. 8에서 7을 빼면 1 그리고 절대값 큰 쪽의 부호는 8의 부호는 플러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절대값 큰 쪽의 부호를 따라가준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 부호를 보면 부호가 같은 수입니다. 그러면 같은 부호를 써주고요. 일단 15와 6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볼까요? 통분을 해야 되니까 15와 6의 최소 공배수를 계산해 봅니다. 그러면 3 곱하기 5 곱하기 2 30이 되겠죠? 자, 30을 가지고 우리가 통분을 해보겠습니다. 30. 자, 15가 30이 됐다. 2배, 7이 14. 자, 6이 30이 됐다. 5, 25. 이렇게 해서 분모를 통분한 다음에 자, 부호가 같습니다. 같은 부호 써주고요. 그리고 부호가 같으면 무조건 더하라 이랬어요. 그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대분수는 안 고치도 되고지만 약분은 꼭 해줘야 돼요. 3으로 약분하면 10분의 13 이렇게 풀어지겠습니다. 자, 이것도 가로나 부호를 넣지 않고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6 더하기 7 그대로 가면은 13. 13에서 10 빼는 거 우리가 초등학교 수학처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건 한 덧셈으로 연결되었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나는 자리를 바꿔서 계산할래요. 왜? 분모가 같은 수가 지금 보이죠? 요거를 앞으로 당기고요. 얘는 뒤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부호가 다른 수의 계산은 빼준다고 했으니까 8분의 2가 되고 그 다음에 절대값 큰 쪽의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약분이 되죠? 자, 어때요? 부호가 같은 수의 계산이 되죠? 그럼 같은 부호 써주고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큰 수 작은 수를 한번 해볼까요? 큰 수 작은 수는 8보다 마이너스 5만큼 큰 수. 그러면 마이너스 5는 고유로 고정을 하고요. 큰 수에 해당되는 덧셈을 하는 겁니다. 자, 8을 부호를 굳이 살리자면 8은 플러스 8이겠죠.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은 부호가 다른 수의 덧셈이네. 빼주고 그리고 절대값 큰 쪽의 부호를 따라가준다. 또는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작은 수를 한번 해볼까요? 자, 15보다
13만큼 작은 수, 뭐 이거는 그대로 빼주면 되겠죠? 예, 얘는 2가 되는 거죠. 이거 10번을 해볼까요? 25보다 마이너스 12만큼 작은 수 해볼까요? 그럼 25를 써주고 마이너스 12도 써주고요. 고유로 고정되는 부분은 놔두고요. 작은 수에 해당되는 뺄셈이 되는 거죠. 그러면 빼기 자 우리 바꿨죠? 자 더하기하고 부를 바꿔주는 거 했었어요. 그러면 덧셈의 결과 37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